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은 보유 종목 통해서 또 주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들어가신 것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하고 또 기존 종목 또 비리비리한 것들 나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회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소강 상태다. 그러니까 수익 나고 있는 것들은 홀드하고 가고요. 좀 비리비리한 것들은 수급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대비하자라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돼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면서 가보자라는 취지가 있고요. TCC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철강 가격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덤핑 부분은 해소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원통형 배터리 10월부터 생산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접근 좀 해보자라고 같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영상은 찍긴 하지만 수익 실현을 진행했습니다. 가온전선은 내버려 두고요. 사실 시그널상으로는 가온전선이 좀 더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LS가 훨씬 더 수익성이 좋기도 하고요. 저 또 9월에 또 재미나게 또 짬짬이로 용돈을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LS 같은 경우는 다시 눌림 들어오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FMB 현재 상태 양호합니다. 비올도 그렇고요. 요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입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DB하이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 아래쪽으로 매수를 하자. 그래서 비중 한 30% 잡아놓고, 그죠? 종목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매수를 하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하자. 다음 주에 분명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틈새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전략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다음 주 내내는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그런 주간으로 좀 잡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관련된 좋은 소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공장 실사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품질 테스트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제 승인 여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 이슈 하나 나오면 주가는 좀 올라가는데, 그때의 모습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DB 하이텍이 요만큼 올랐어요. 그러면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또 요만큼 오르겠죠. 그런 기대감. 그래서 222 동평선 윗단을 보고 한번 노려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쌀 때 매수하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늘상 우리한테 기회를 주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익에 대해서 많이 못 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때 최고는 45%, 그죠? 낮은 분은 10% 정도 될 텐데, 이때 놓치신 분은 다시 한번 또 투자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이건 평단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랫단에서는 당연히 단기 급등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아래쪽으로 잡아주면서 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DB 하이텍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갑자기 골프장 사는 바람에 주가가 그냥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고요. 다 이야기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때 매크로 안 좋아서 눌린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 매크로 안 좋은 거, 1차 매크로 안 좋은 거 여기고요. 2차 매크로 안 좋은 거 여기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골프장 인수한다고 돈을 쓰는 바람에 400억이죠. 쓰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거 보고 나면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우리가 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또 테슬라 이슈가 있으니까, 테슬라가 요즘 또 반응이 좀 좋지 않습니까? 또 3분기 인도량 예상치도 좀 늘어난다. 이런 예상치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볼만 할 때가 됐다. 또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도 양호하게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은 좀 조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TCC 스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월 달에 원통형 배터리 시제품 생산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 연기가 됐었잖아요. 8월 달 말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연기됐습니다. 그 이슈가 있고, 최근에 좀 이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첨가 철강 제품 덤핑으로 다 내보내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안 좋았죠.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설명해 보면 21일평 윗단으로다가
일봉이 뚫고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시그널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 자리가 바로 여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런 이유 없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됐고요. 실적 부분은 사실은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뭐라 그럴까요? 테마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게 45,000원과 5만원 정도 사이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높게 보면 그렇고 소급적으로 좀 안 좋다라면 121 이평 요 라인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적인 단계니까 항상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올라오게 되면 1차 단계 갖고 2차 단계 이렇게 가는 과정, 요거를 즐기시라 이겁니다. 가급적이면 연습해 보세요. 다음번에 그 상승하고 나서 배드 시그널 나오잖아요. 시그널 플레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배드 시그널 나오면 그 던져놓고 다시 또 눌리면 받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시면서 TCCT, 근데 TCCT이 엄청나게 예를 들면 높이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여기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지금 아마 35,000원대에 처음 들어가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4만원 간다 하더라도 괜찮고요. 5만원 가도 더 좋고요. 뭐 이런 사이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익 구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즐기시면서 잘 드리블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LS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가실 분들은 계속 드리블 해 나가십시오. 다만 단기 급등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동평균 크로스가 하나, 둘, 세 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저 윗단에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땐 한 번 정도는 제가 기대해 볼 만한데, 저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들을 가지고도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10만 원, 뭐 좀 높게 사신 분이 11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최고 맥스는 29에서 한 20% 정도 수준의 예를 들어서 수익이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좀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221평 하단 이쪽 들어가면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매수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라온 내용들이 작게 올라온 내용이 아니잖아요. 약 30% 정도 업사이드로 올라왔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그러면 차익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이고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가 8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보통 미리 선제적으로 좀 수익 실현해 놓고 다른 종목들 좀 눌린 종목들이 있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공략을 또 해야 되는 종목 찾으려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좀 있어야 또 새로운 종목도 찾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최근에 얘기드린 엔젤로보틱스를 좀 분할 매수로 이제 또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DBIT도 좀 더 사야 되고요. 뭐 그런 드리블 관련된 내용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전선도 제가 내버려 두고 LS는 정리하고 가운전선 좀 더 드리블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리 가격이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높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력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등평선 크로스, 요 121, 2평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끝까지 한번 조여보려고요. 왜? 동시에 또 LS를 수익을 실현하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신다고 하면 가온전선을 남겨두고, 또 저는 가온전선을 남겨두고 LS를 수익 실현을 했지만, 만약에 LS를 남겨두고 싶은 분은 가온전선 하나 정도는 또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체크해 보시고요. 이건 기술적으로도 여기도 이런 부분에서 항상 생각을 잘 해주십시오. 이게 좀 상당히 좀 잡기는 어려운데, 여기 보면 21이평을 일봉이 크로스한 적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격이 좀 커졌을 때, 그러니까 21이평하고 좀 저점 공 플레이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정리하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좀 높게 보고, 여기죠. 이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나지 않으셨을 것도 고려해서 같이 좀 팔로우를 좀 해드릴 생각을 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케이스가 여기 1번 케이스도 있고 여기 아래 2번 케이스도 있고 평단 조절한 케이스 세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같이 가주는 게 제가 매너상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촌 FMB 같은 경우 우리 8,400원 언더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체크해.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거 리뷰 한번 드렸기 때문에 오늘 수급 현황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정도 홀드하고 가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기대치가 어떻습니까?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교촌 FMB에 대한 나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또 나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닭병이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닭에 관련된 질환이나 또 유행병 이런 것들이 돌면 그때는 뒤도 보지 않고 뭐 한다? 예, 수익 실현하거나 정리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9시 뉴스나 요즘 9시 뉴스가 없죠. 참 8시 뉴스죠. 그 뉴스 보시다가 닭에 관련된 뭐 질병이 돈다. 그래서 뭐 폐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우리 그 뭡니까? 그 방제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굿뉴스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정리를 해주고 가시는 생각을 좀 하면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오늘도 제가 이때 홀드 조금 더 가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분위기 좋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서 위로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인데 이 라인 보고 열심히 지금 저는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좀 8,000원 초반대 잡으셨는지 8,500원 잡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8,250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팔로우 해드리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수익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이 꽤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좀 생기죠. 그래서 그 정리를 할 때는 좀 꼭 수익이 날 때 제가 그 높아심에 이야기 드리긴 하는데요. 수익이 날 때 좋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가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HO 콜레라 백신 독점 공급 회사 YY 대비해서 생산 캐파 2배, 영업이익률 2배가 기대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분에서 14,500원이었고요. 매물이 많은 곳은 13,500원 이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매물이 어디가 많은가? 그럼 여기 있는 매물이 좀 많긴 한데요. 이 사람들은 매수할 때 뭘 보고 샀을까요? 콜레라 백신 독점 공급사 이때가 참 유행한 때였어요. 4월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때 우리는 수익 실현을 진행하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이게 늦게 보면 바로 이게 바로 고점에 매수하시는 케이스가 되긴 하겠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고점에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매도 타임을 놓친 거지. 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윗다리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요 구간에서 조금 주춤거릴 가능성은 있지만, 또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간 어딘가에서 한번 브레이크 걸릴 수 있으나, 무난히 윗단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 척이 이제 연초에 나왔던 거는 뭐예요?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은 실증적으로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이 공장 완료를 통해서 실사까지 다 마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하고 내용 진행되는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번 정도씩 거래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최초로 이제 독점 공급사가 된 게 봄이니까 그 번호에는 또 이슈로 인해서 올라왔지만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돼? 이맘때쯤 돼가지고 항상 콜레라 백신 관련된 종목으로 유바이오로직스를 공략해보는 생각으로 해서 달력에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때라고 생각하면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공략 포인트 잡아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력에 알람 걸어두시면 까먹지 않고 여러분들 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저도 걸어둘 생각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추석 때 되면 유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 해서 이제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13,500원 이상에 대해서 타겟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다 항상 뭐 제가 거래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니까 여기 있는 저점 부분은 무시하자.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는 매크로 때문에 내려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가 수익도 진행하고요. 또 수익 내면서 가니까 또 재미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HPSP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오늘 주말엔 제가 검토하진 않긴 하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오늘 시그널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수익 추구해서 나가는 건 나가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또 시그널 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또 아침, 저녁, 이제 보통 보면, 보통 제가 10시,
그리고 뭐 3시 반, 뭐 이렇게 시간을 체크하면서 시그널 안 좋은 것들은 또 시간에 관해 체크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항상 여러분 수익 구간에 진행된 거, 수익 관리 모두 진행된 거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바로 뭐라고요?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 배드 시그널 나오면 바로 정리하고 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배드 시그널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주식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바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가끔 댓글 다시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드 시그널 샘플 마지막으로 좀 조금 이야기 드리고 끝낼까요? 예,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듯 해서 배드 시그널 같은 거 보실 때는 이런 거, 그런 거, 고점 찍고 이렇게 윗꼬리 달고 멍멍 뜨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배드 시그널이에요. 이럴 때 조심하자 이겁니다. 그 전에 뭐 했어요? 예, 급등했어요. 여기도 급등했죠? 여기도 보면 급등하고 자, 분봉 뜨고 다음날 분봉이 어떻게 아주 안 좋게 떨어졌죠. 왜? 전일가를 다 훼손시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 여기도 올라가다가 이런 모양들 나오면 조심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뜨면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됐어. 그럼 또 눌리면 또 다시 잡으면 되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분명하게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으나 워낙 내용들이 뭐 빵빵하고 좀 타이트해서 제가 볼 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항상 보면 시나리오는 준비해 놓고 대응 준비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팔로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열심히 어쨌든 할 수 있는 한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공략 종목들을 많이 찾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 다음 주에 또 추구하는 또 수익 종목들이 생기거든요. 항상 수익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한 대여섯 개는 깔고 가야지 포트폴리오를 계속 회전시켜 나갈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다시 점검하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